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으로 풀어보는 시간 시사법정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셔서. 자,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에 이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6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참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이 법정 구속을 바로 하면서 그 보석 취소 결정을 한 거예요. 법정 구속을 하면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징역 17년형이니까 보석 취소 결정을 통해서 재수감이 되자 그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는 그 재항고라고 하는데 그 재항고를 하면은 구속에 대해서 집행이 정지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견해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17년형 선고가 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구속이라는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법정 구속이 있기 전에 사실 그 전에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그 보석이라는 결정이 있었고 그 보석이라는 결정을 취소하는데 그 취소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2심 재판 자체를 다시 받는 건 아니죠? 네. 2심 재판 자체를 다시 받는 건 아니고 이 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보석 결정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좀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행 정지된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절차 위반을 들고 있는데 사실 이 재항고 사유에 그 법률의 위반 사유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위반이 있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재항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쭉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은 보석 결정할 때 검찰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절차 위반 아니냐라고 해서 항고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으로서 제가 검토해본 사건으로는 보증금 몰수를 같이 동시에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재항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 있는데 절차 위반을 주장을 해도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재판부가 허를 찔린 겁니까? 아니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의 한 수를 든 겁니까? 어떤 쪽으로 보세요, 이거를?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그 보석을 할 때부터 사실은 보석 결정을 할 때 재판부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 인정됐던 부분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다 되고 있었어요. 한 달 후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경우에 그때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을 17명 했거든요. 그러면은 증인과도 자유롭게 연락을 하고 너 어떤 증언을 할 거냐라고 자유롭게 통화를 하고 한다면은 이 재판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통신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어디든 국내외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재판 진행에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주거지 제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조건을 많이 붙였는데 요 당시에 요 보석이라는 것의 결정의 시한을 2심 법원 판결시까지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없었다? 그랬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보석 취소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우리는 보석 조건을 어긴 바가 없었다. 보통은 보석 조건을 위배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의 사건 같은 경우 보석 조건상에 최소한의 음주 소란 이런 거를 할 줄을 몰랐는데 그런 걸 계속 버린 거예요. 보석 취소 결정을 하자. 당신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계속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석 취소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린 도주 우려도 없고 보석 취소 사유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재판부가 이거 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법정 구속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도주의 우려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다 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석 결정을 내려준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앞으로는 이제 대법원 결정까지 날 때까지는 계속 그러면은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보니까 다른 사건을 살펴보니까 네. 빠른 경우에는 1개월에 대법원이 판단한 경우도 있고 4개월까지도 판단 기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뭐 빠르면 1개월, 뭐 네. 길면은 뭐 4개월까지도 뭐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그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겠죠. 재항고 결정은 대법원의 이제 결정인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확정이 나야지만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때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네. 그런 허점을 예. 그 보석 결정에 대해서 그런 조건은 없었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뭐 이런 점이 없었던 허점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이 캐치를 해가지고 청구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양쪽이 네. 허점을 보여줬고 그 허점을 공격했다라고 좀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시사법정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명단 확보를 위해서 신천지의 과천 본부에 대해서 긴급 강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지사가 나가서 진두지휘까지도 했고 네. 4만 2천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네. 유튜브 생중계도 됐었다고요? 네. 그 신천지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명단을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고 정부 방침에 전부 협조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측에서는 지금 16일에 과천 신천지 집회가 네. 있었는데 그 대규모 집회였고 9천여 명이 거기 참석을 했는데 이때 이 명단을 긴급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돼서 네. 직접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24일 날 이 과천 집회에 참여했던 그 신천지 신도 한 명이 확진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 이 전격적인 그 진두지휘를 한 것에 네. 대해서 국민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우호적인 감정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거기다가 무슨 뭐 차기 대선 뭐 3위 주자까지 껑충 떴다고 네.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저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잘 살펴보면은 네. 그 17조에 실태 조사가 있고 그 18조에 역학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역학 조사라는 것의 그 주체가 그 뭐 질병관리본부장 네. 아니면은 시도지사 또는 뭐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지자체장들은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역학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 권한이 있는 것을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는 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조항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에 이 조항을 활용해서 근거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의 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검찰이 나서야 된다, 경찰이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관련한 어떤 이제 규정이라든가 네. 권한을 갖고 있을 때는 지자체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강제냐 아니냐라는 거는 그냥 들어갔다, 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네.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뭐 압수수색 뭐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네. 또 처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로 이제 거부하는 뭐 몸으로 막고 있거나 이런 거를 한 것이 아니고 네. 충분히 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신천지 측에서도 알겠다, 문을 열어주겠다, 우리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 개인 신도들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다른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유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각서까지 작성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뭐 형사 처분에 준하는 강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네. 상황이고 특히 이제 신천지 교회 네. 확진에 대한 것들도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긴급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또 신천지 교회도 21만여 명의 명단을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명단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지금 이제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만 명에 대해서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교육생이라든지 아니면 유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명단 이미 뺐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 이 문제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횡령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측에서 27일 오늘 오전에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신천지 교회 강제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쎄요, 이걸 어떻게 뭐 청원이 법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의견이고 여론인 것인데 네. 이 종교 집단이라고 뭐 사입이건 네. 이단이건 뭐 그걸 떠나서 강제로 해산하는 거는 지금 근거가 어떻게 돼요? 사실 이거를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 뭐 집회의 자유 다 포함해서이지만 굉장히 존중되어야 될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헌법에서의 가치,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집회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킨다거나 그 시설을 폐쇄하는 거는 별도의 지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한시적인 조치일 뿐이지 이 종교 자체를 어떠한 이유로도 뭐 정부가 해산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근거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근거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게다가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바꿔 말하다 그러면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뭐 몇 번 환자라든가 아니면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음해나 또 이런 협박 같은 것들 좋지 않은 시선들이 많이 있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특정한 인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왜곡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뭐 SNS 전파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반드시 명예훼손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각별히 주의를 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불안감도 높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좀 이걸 좀 잘 좀 조절하고 좀 제어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시사법정 오늘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법정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